으로 홍제램프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네요. 김종대 의원 바쁘네요. 네.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바쁜 나라가 불안하다. 그러니까요. 낙탄 사고이어서 미사일을 쐈는데 어디로 쐈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에이타킴스 미사일 5일 새벽이죠. 네. 요거는 이제 그날 그 낙탄 사고가 있었던 그날 네. 쏜 미사일인데, 예, 이게 전술 지대지 미사일 300km 정도 나가는데 한국이 2발, 미국이 2발 쐈는데 우리가 쏜 한 발이 신호가 끊겨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 발은 동해 그 설정된 가상 표적에 네. 명중을 했는데 이게 한 발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발은 뒤로 날아와 문제고 한 발은 사라져서 문제고, 이게 현무 에이타킴스 이 미사일은 우리 군의 육군의 주력 타격무기거든요. 그리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예요. 그래서 한 발을 쏘더라도 적의 표적을 매우 정교하고 신속하게 타격하는 무기인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좀 전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걸로 봅니다. 미사일은 북한이 계속 쏴대고요. 우리도 쏘는데 우리는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좀 사고 나고 불안한데 여기에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이제 비핵화 선언을 깨자, 그리고는 전술핵을 배치하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네, 국민들은 좀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예, 일단은 뭐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가지 그 처방들이 나오는 건 이해는 합니다. 배경도 뭐 불안하니까 전술핵을 공유하자, 뭐 아니면 전술핵을 갖다 놓자, 핵무장을 하자, 여기까지 나가고 비핵화 선언 깨자, 여기까지 이제 여당 말로 계속 나오고 대통령도 여지를 열어두셨어요. 출근길에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조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싶다. 이 이야기는 검토하자는 얘기거든요. 검토해보겠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막 벌릴 때냐 이야기를. 사실은 이 중에서 실효성 있는 얘기는 또 한 개도 없습니다. 당위야 있죠. 뭐 우리도 억제력을 갖추자. 아,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술핵, 핵무장 무엇이 현실성이 있냐. 이런 불안하죠. 좀. 식민사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술핵 얘기를 하니까 너무 뜬금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핵무기라는 것이 지금은 과거 강대국들, 소위 말해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시대하고는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때 핵무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강대국들이 소유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생각을 못하는 그런 데다가 그 뒤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2기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이제 북한도 이제 핵무기를 가지는 시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 핵무기의 개념에서 지금은 그 비대칭 이 군사의 그 수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커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제 그 북한 같은 나라도 핵무기를 가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재래무기의 어떤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전술적으로. 그런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를 핵무기로 다시 커버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가 또 무장하면 일본은요, 그리고 대만은요 계속 얘기할 텐데 이게 한반도 비핵화는 뭐 미국이든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속처럼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중앙일보의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방안 곧 논의할 것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위를 높이고 미국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을 잘 봐야 되는데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경청하자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대목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오는 그 각종의 그 핵 관련 문서들입니다. 미국 보수적인 예, 뭐 공화당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매섭게 거칠게 공격하는 게 두 가지인데 인플레하고 바이든의 핵 정책이거든요. 바이든은 핵 없는 세상을 얘기했어요. 네.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푸틴을 못 봤냐. 푸틴이 2,000개 전술핵을 지금 갖고 있는데 미국은 대항할 전술핵이 없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소형 핵무기 개발했지 않느냐. 그거 왜 중지시켰냐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는 핵 정책을 주문함으로써 이번 러시아의 푸틴의 핵무 전술핵 위협을 오히려 자국의 핵 정책 전환의 전환기로 삼으려는 이런 어떤 조야의 움직임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화당 쪽의 어떤 움직임들을 잘 살펴보면은 어쩌면은 바이든의 비핵 정책을 좀 흔들어댈 수도 있겠다는 이런 어떤 그 배경은 분명히 깔려 있는 거고요. 또 국내에서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판을 한번 다시 짜보겠다는 실제 여기까지 인식이 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되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MPT 탈퇴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서로 지금 핵을 마구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공포의 균형, 핵 억제 균형을 갖추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어떤 그 판을 한번 다시 우리가 짜게 되면은 이러면 미국은 이것이 일본과 대만을 자극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존 커비 백악관 안보조정관의 반응은 뭐냐면 이게 10월 11일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한국에 물어봐라. 자기들은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폴란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푸틴의 핵 위협으로 이제 불안해지니까 폴란드가 미국에 전술핵을 공유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반응이 폴란드에 물어봐라. 우린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들은 적도 없다. 이러니까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이 국무부 비확산 부서들의 그 입장은 불변이고 네. 예, 그런 점에서 미국 반응은 아무리 두들겨도 요 반응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조야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 정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또 어디에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하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됩니다. 김수진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김종대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답입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국무총리 정도. 아니 뭐 경제부총리도 있고 많은데 괜찮습니까? 그런데 시켜줘야 하지 뭐 제가 뭐 그런 거 뭐 꿈만 꾸면 뭐 합니까? 그거. 네, 꿈이라도. 네. 아, 그럼 좋겠어요. 네,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0328님이 현 정부는요, 이슈로 덮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불만 좀 신경 써주세요. 제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막말이 막 이어지더라고요. 대통령에서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그러다 급기야 핵으로 가버리는 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영국하고 유엔에서의 그 외교 실패는 이제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 들어갔어요. 막말도 사라지고요. 그게 언제 일이었나 싶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칠 경제적 파장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제 판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크림 대교가 이제 붕괴된 그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물론 가장 최근 소식은 저 러시아 정보국에서 이거는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관여가 된 이제 범죄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용의자 8명이 체포됐다는 것까지 들어와 있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사실은 부인을 하고 있고 근데 8명이 용의자가 잡히긴 했는데 5명이 이제 러시아 국적이고 그다음에 3명 국적이 불명확해요. 뭐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중에 있다 이런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것이 폭발이 된 그 원인이 뭐냐는 건 아직까지 구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전문가들은 아래쪽에서 뭔가 타격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그 이후로 그 사건을 빌미로 지금 우크라이나 미사일 포격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좀 그것도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드론 공격이 요즘에 이제 러시아 드론 공격이 후방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 공격도 있지만 근데 그 드론 그러니까 러시아도 드론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왜 최근 들어가지고 이란에서 수입했다고 많이 그렇잖아요.
왜 최근에 그 이란에서 그 수입을 했는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래 있었는데 드론이 지금 전쟁이 2월 말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7개월 됐나요? 네. 8개월입니다. 물자가 굉장히 많이 동이 나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보여요. 미사일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 드론 같은 경우도 이 자국 드론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전쟁은 이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쟁, 그레이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누가 그 행위자인지, 네. 그다음에 이것이 군사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산업적, 심리적 국가의 단층선을 타격하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해버리는 일종의 회색지대 전쟁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반드시 보복 공격이 가해지면서 핵전쟁 위협이 병합되는 그러니까 모든 스펙트럼의 전쟁이 다 같이 망라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는 복합 갈등의 양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제하기가 어렵고 하이브리드 브레이드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그 서방에서 이걸 개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더티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전쟁이라고 네. 하죠. 예, 이런 양상으로 전쟁이 그 굉장히 빠르게 변질되면서 오히려 수평적 전쟁의 확전도 우려할 시점이다. 자, 수평적 전쟁의 확전.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장기화되는 건가요? 올해 안에 끝난다 이런 뭐 얘기는 들어볼 수가 없네요. 사실 그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갈 것이다 하는데 지금 올해 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유럽 같은 경우도 올 겨울 그 에너지 부족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서유럽에서는 올해 겨울이 아니라 내년 겨울 에너지 물자를 걱정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전쟁이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쟁은 전투를 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그 군사 무기와 어떤 그 장비가 충돌하지만은 전쟁을 하는 거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와 국가의 힘과 힘이 충돌할 때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가 그 나라 시민들의 단결과 의지거든요. 지금 이것을 시험에 의문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서구가 지금의 어떤 단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어떤 서방의 분열을 노리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방의 행동을 바꿔놓겠다는 게 푸틴의 전략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흔드는 식의 어떤 그 산발적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그것은 군사적인 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산업적이고 심리적인 면에서의 어떤 단층선을 공격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이 계속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전쟁이 이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3123님 미사일 핵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책임 없는 말폭탄 사회 불안감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 전쟁의 영향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에너지난 올 겨울 걱정이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여기에 대비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연대도 잘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여태까지고 네. 앞으로 겨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이죠. 예, 겨울 전쟁은 양상이 다릅니다. 네. 아이고 이 겨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김종대 임상훈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겨울 어떻게 나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2부에서 도울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맞지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물어보겠습니다.